네, 조금 전 미 3대 지수가 이 혼조세에서 모두 좀 양전했다라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갈수록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시장 대응에 꼭 필요한 이슈 분석 만나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죠.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누구 코가 길어질까? 중국 연락에 말 다른 트럼프와 베센트입니다. 네, 지금 이 중국과의 협상 관련해서 트럼프는 직접 연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베센트 장관은 또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표님 일단 딱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는 네. 베센트의 말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 순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순리적이다.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흐름을 본다면 지금은 사실 누구 말이 맞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도 아마 기자회견에서 베센트가 사실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물밑 협상 중이냐, 대화 중이냐라고 이제 기자단이 질문했을 때 노코멘트로 답했다는 속보가 계속 전해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이 지금 현재 일단 지난 한 주 동안에 5%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줌으로써 이번에 이제 이번 주 이제 하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일단 아직까지 S&P 500 같은 경우는 2월 고점 대비해서 10%대 이상 낮은 이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번 주에 S&P 500 지수 이제 전체 한 40%의 가치 이상을 차지하는 약 180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유선아님 말씀해주신 GM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이던스를 5월 달에 다시 조정해서 발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들리면서 주가가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혼조세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이번 주에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게 5월 2일 날 있을 이 고용 보고서 발표인데 이제 지난 3월이었죠. 22만 8천 명에 비해서 이번에 예상치가 13만 5천 개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3월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을 것이라고 전망이 되면서 시장의 충격파를 받는 것이 아니냐 우려감이 있을 모습들이 예상이 되지만은 이번에 이제 이 고용 보고서 실적 이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는 사실 실업률에 대한 변동 없이 유지시킬 수 있는 견조한 수준이다라고 시장에서 예측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이 비고용 고용지표 발표가 10만 명 이상으로만 나온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이 금융시장의 충격파는 아닌데 일단 너무 낮게 나오면 경기도나 우려의 흐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6월 달에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 고용지표에 대한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해질 수 있다면 단기적인 충격파는 있겠지만은 그 충격파가 오래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표로 인한 충격파 예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대표님 요거 잠깐만 여쭤볼게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좀 전에 나왔는데 하드 데이터가 아니긴 하지만 예상치 하회했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종목들은 좀 상승 흐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에 영향 미칠까요? 일단 상대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아까 제가 이제 하드 데이터에 집중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이 소프트 데이터들은 앞에 몇 달 전부터도 꺾여 있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S&P 500이 지금 강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렇게 충격이 크지는 않은 모습들. 그래서 더 중요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라든가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또 방향성을 예측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는 우리가 하드 데이터로 눈을 돌리자 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세에 대한 내용은 계속해서 체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미국이 약간 조바심이 나는 듯한 모습이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이에 대한 해석도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줄다리기에서 미국만 트럼프 쪽에서만 계속
통화를 했다라고 했고 중국 쪽에서 시진핑 쪽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통화에 대한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언급을 했는데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뭐 일단 취임 오늘로서 100일째죠. 지지율의 흐름을 봤을 때는 41%, 바이든 정권 때가 52% 나왔거든요. 취임 100일째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매년 2년마다 하원의원, 전원,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교체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의 이 수시로 조사가 되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내년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자신의 정책을 고수할 수는 있지만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여론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공화당에 대한 트럼프의 장악력은 있지만 이런 것의 변화가 이제 일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중국보다 미국의 이런 그 흐름들이 좀 더 뭐 강박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관세에 대한 충격파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미국에게는 마이너스의 공급 충격이고 중국에게는 마이너스 수요에 대한 공급 충격이 수요의 충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공급 충격으로 보자면은 이미 이제 이 낮은 이 성장은 낮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관세에 대한 상승이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요, 25년 1분기만 봤을 때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0.1을 기록해서 지금 차트에서 보듯이 이미 많이 껴꺼이는 네.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요 측의 압력이 사실상 관세에 의해서는 전무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GDP의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 여력이 큰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사실 내국인들이 주식 보유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네. 보면은 미국이 금융시장이 이제 서민 경제에 미친 영향도 굉장히 크고 국민들의 가계에 대한 이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는 가계 자산의 한 50%를 주식 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401k라고 해서 이제 퇴직연금 DC형 세제 혜택 뭐 연금 수익률도 약 7%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401k를 통해 은퇴 자금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 충격파에 더 사실 민감한 모습들이 중국의 보다는 미국 쪽의 흐름들이 더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이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공급에 대한 충격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미국이 가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물가잖아요. 네, 그렇죠. 인플레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죠? 최근에 미국 소비자들의 이 물가 상승 신호가 사실 수면 밖으로 계속해서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테무라든가 쉐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25일부터 아동용 수영복 같은 경우에 17,000원짜리가 지금 44,600원으로 하루아침에 무려 한 2.5배 정도 상승을 한 가격까지 올라왔다고 하고요. 최근 들어 보니까 뭐 쉐인 역시도 판매 가격을 이제 자체적으로 크게 인상을 하면서 지금 수영복 원피스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이제 아폴로라는 이제 자산 운용사 쪽에서는 관세 부과에 대한 충격이 미국 가게들이 이 다음 달부터 텅 빈 진열대라는 이 모습으로 팬데믹 때와 같은 물량 부족의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세 여파 때문에 미국에 더 이상 수출하는 물량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다만 미국 경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들도 일단 있다라는 JP 모건의 전망도 있으니까는요. 뭐 일단 경기 침체가 나올 때 6월 달에 연준의 스탠스를 봐서는 일단 경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락했을 때 빠르게 우리가 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런 침체의 가능성을 면제에 낮추겠다고 얘기한 모습들도 이제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는 정책적인 조치가 좀 기다려지지 않나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적 시즌에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하는 기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관전 포인트는 또 빅테크들이 될 것 같아요. 이벤트가 좀 많이 있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메타의 AI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일단 메타의 라마 4가 이 모델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이 이제 칩 생산에 있어서 메타 AI, 이 AI를 활용해서 공정 개발 속도를 향상시키다가 했는데 그것을 바로 라마 4를 활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이번에 3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메타의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고 거기서 AI와 관련된 모델 공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인공지능 기반의 시리가 이 출시가 내년도로 일단 지연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버그가 또 출현을 했고 거기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조치 때문에 일단 이 증권가에서는 월가에서는 애플의 목표가를 $250에서 지금은 $240로 하향 조정하면서 일단 빅테크 업종 중에서 좀 우려가 되는 모습들이 애플 쪽으로 좀 쏠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에서 지금은 메타와 애플 모두 소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는 있는데 좀 앞으로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은 저희가 꼼꼼하게 지켜봐야겠고요. 라마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